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모두가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지친 삶 속에서 잃어버린 일상과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BC에서는 신년 보도기획으로 올 한 해 대구 경북의 정책 과제와 비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구시 편으로 대구시 한 해 경제사회 문화 등 이 정책 전반에 관해 알아보고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일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전 세계가 모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낸 대구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마음은 어떠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민들 모두가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어찌 보면은 정말 악몽을 꿨다고 할까요? 정말 혹독한 시련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감염병으로 이렇게 대유행, 팬데믹은 아마 처음 겪어보는 초유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너무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은 이 어려움을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정말 놀라운 시민 정신으로 잘 극복해서 정말 대구 방역이 K 방역의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코로나19의 대유행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겨낸 그런 시민 정신이 빛났던 한 해였고요. 아마 불행하게도 새해 들어서도 코로나19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지만은 지난 2월, 3월 우리 시민 정신으로 이겨냈던 그 때를 돌아보면은 올해 우리가 이걸 잘 극복하고 우리가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과 함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지난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매우 바쁜 한 해를 보내셨을 텐데요. 지난 한 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도 시장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해였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또 기억해야 될 해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공포와 고립 뭐 그런 것들이겠죠. 텅 빈 도시, 구급차의 앰뷸런스 소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시민들이 그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는 모습들, 뭐 그 중심에는 우리 시장께서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서 일상을 회복해가는 모습은 또 기억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고통과 어려움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함께 추스리고 또 격려하면서 가야 된다는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구 시민들도 힘든 한 해를 보낸 만큼 2021년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겁니다. 시민들의 희망 어떤 건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흰소해를 만나가지고 새해 소망은 어쩌든지 코로나19 빨리 극복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가 나누려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초까지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만나보면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비록 많은 정책들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대구시에서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추운 한 해였는데 2021년도에는 대구시가 조금 더 따뜻한 대구시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서 더 따뜻하고 더 열기 넘치는 대구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올해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매출이라도 이제 정상화되었으면 좋겠고, 아들이 15개월인데 지금 밖에를 자주 못 나갔어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면 애기랑도 이제 많이 밖에서 놀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 수가 6, 7명 되면 이제 소상공인에는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조금 지원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대구 시민들을 만나보니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또 일상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가득합니다. 시민들의 마음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지난해 코로나 극복이 최우선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 위기, 지역에 미친 경제적인 타격도 매우 컸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시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여러 이 경제 위기를 겪었죠. IMF도 겪었고 또 금융위기도 겪었습니다만은 사실 작년, 올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전에 없던 위기 같습니다.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 우리의 수출 시장들이 전부 다 멈춰서 버렸습니다. 수출도 되지 않고 사람이 오가지도 않고 또 투자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가 극단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민들, 특히 서민들과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대구 경제는 대기업이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가장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위기의 어려움을 더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겪어내는 그 연대와 협력을 발휘했듯이 우리 공동체가 또 올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가 다시 도약하는데도 저는 우리 대구 정신, TK 정신이라면 능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 정말 올해 코로나 극복하면서 작년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훨씬 더 우리가 뛰어넘는 도약을 하는 그런 해로 함께 만들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와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안간힘을 다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앞서 우리 화면에서 봤듯이 소상공인 중에는 이 소상공인은 이 지원을 못 받았다, 범위에 못 들어서 이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또 대구시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까지 다 감액하면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긴급 생계 자금의 그 지원 효과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사실은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지원하는 게 한 번 있었죠. 그 외에 우리 대구시가 재난지원금을 2번이나 정말 마른 수건을 짠다는 심정으로 긴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렸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도 우리 대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확보한 국비와 우리 대구시 재정을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금융적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작년도에 당초에 경영안정자금을 대구시가 지원하는 걸 8천억 예산했습니다마는 2조 2천억까지 늘려서 지원하고 또 대구 행복페이도 3천억을 발행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들이 발행될 당시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에는 보면은 상당히 이 소비적인 효과나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됐던 것이 지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너무나 길어지면서 그렇게 짧게 회복되고 길게 또 어려워지고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고는 했지만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구시가 이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코로나19로 이 서민 경제의 타격은 가장 극심했습니다. 대구시 정책과 관련해서 혹시 아쉬운 점은 없는지 김태일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쉽다기보다도요. 지난 한 해 동안 그 시민들이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냐? 또 대구광역시라고 하는 게 나에게 무엇이냐? 이제 평소에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다가 이 코로나 국면에 와서 아주 실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민생과 생계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이제 국가와 지방 정부에 대한 그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이 지금 수도권에서의 그 코로나 확산세를 살펴보면
이 K방역이 아닌 D방역이 모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3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이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병상 부족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도 지속적으로 이 두 자리 숫자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구구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지요? 네, 지금 3차 유행이 오면서 수도권에서는 정말 대한민국 병원들이 전부 몰려있는 수도권도 초기에 병상이 없어서 우리가 2월, 3월 달에 겪었던 아픔을 겪었지만은 오히려 대구시는 이 경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245병상을 계속 비워뒀고요. 또 중환자실도 지금 우리 각 병원들이 72병상을 이미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235병상까지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환자들보다 더 많은 타 지역의 서울이라든지 또 경북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중증 환자들을 우리가 돌보면서도 병상 가동률이 50% 이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굉장히 이 병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 차원에서는 안정적이라고 보지만은 또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더 위기기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병상 확보와 의료진들 그리고 또 이 중증도에 맞는 치료 시스템을 계속해서 더 완벽하게 구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민간 병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코로나로 사실 그 많은 사업과 일들이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큰 현안 사업들이 있었고요.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합 신공항. 대구 경북 역사상 가장 큰 SOC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지난해 성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시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춰서 있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구 경북의 시정 도정이 모든 것이 중단된 건 아니었습니다. 정말 오랜 우리 수건이었던 K2 군공항을 이전하고 또 제대로 된 민간 국제공항을 갖는 그 꿈을 우리가 꿔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받아줄 것인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지금 같이 출발했던 광주나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 후보지를 찾지 못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8월 28일 날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정말 하나 같은 여망으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은 결과 군위 의성 공동 후보지를 이제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K2 군공항을 이전하고 제대로 된 국제 민간공항을 갖는 꿈을 우리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 계기를 마련했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제대로 이 절차를 밟고 해서 우리가 2028년 목표한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 이전하고 이 같이 개항하는 그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020년은 뭐 되돌아보면 한마디 이 코로나19 또 그것으로 인한 굉장한 그 어려웠던 한 해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올해도 여전히 우리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국가 재정에서 상당 부분 우리 이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인들이 우선은 견뎌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그 다음에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제 이 재난지원금과 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올 한 해도 우리 대구시도 전례 없는 이 재원을, 가용 재원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우리 기업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나가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작년 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대구 시민과 시장님이 한 몸 또 한 뜻으로 잘 견뎌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이 방역과 이 경제 어땠습니까? 김태일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아쉬운 점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간단치 않은데요. 방금 이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협력과 연대 그리고 나눔의 정신 외에 그동안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던 그 창의적 능력이라고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뭐 긴급 돌봄 시스템을 만들었다든지 또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법을 만들어냈다든지,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냈다든지, 그다음에 뭐 마스크 쓰고 범시민대책위원회 이런 말하자면 방역의 그 정책의 창의적 열매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새롭게 전개되는 이런 어떤 뉴노멀 시대에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이 지금부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구는 그런 점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대자동차보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시대임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추구해왔던 그 산업구조 전환 문제라든지 또 패러다임 전환 문제를 계속 좀 집요하게 추진해 나가면 이런 어려움은 거뜬히 이겨낼 것이다.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난 한 해 저희가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있었다는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 새해 계획이 매우 궁금한데요. 시장님, 2021년 이 지난해 힘들었던 만큼 해결 과제도 많고 또 해야 될 정책 과제도 많은데 가장 최우선으로 꼽고 있는 이 과제 어떤 것입니까? 지금은 아직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부터 우리 지역사회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서민 경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코로나로부터 우리 대구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이것이 끝날 때까지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대구 통합신공항 최종부지도 선정했지만은 우리 그동안 오래된 낙후된 산단에 대해서 산단 대개조 사업도 지금 한 8,800억 정도 투자되는 걸 우리가 정부로부터 또 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연말에도 도심 융합특구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의 디지털 혁명, 그 다음에 또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을 우리 대구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반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한 해는 이 코로나 극복과 함께 우리가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5+1 신산업을 정말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우리가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구조 전환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발판을 닦는 그런 한 해를 내년 올 한 해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코로나19로부터 이 대구 공동체를 잘 지키면서 또 미래를 위한 이 다양한 사업들 추진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이 신공항이라든지 또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정말 초대형 과업들이 많습니다. 대구공항 이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광역교통망 또 이 신도시 교통망이 새 판을 짠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시장님,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통합신공항은 원래는 기본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작년에 최종부지가 선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공항은 민간공항대로 국토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과 기본계획을 마련을 하고요. 군공항은 우리가 대구시에서 이미 작년 연말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 세계적인 기업에 줘서 공항 건설에 대한 기본 계획을 올해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기본 계획이 올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해야 될 일이 국방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군공항과 관련된. 그리고 민간공항은 민간공항대로
국토부의 민간공항에 대한 비전 계획 부분들을 세부 계획으로 만드는 일이 진행될 거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공사에 착공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공항이 이전하고 난 정말 이 공항 후적지를 대구의 미래와 성장 잠재력으로 만들기 위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과 세부 계획도 세계적인 도시 공간 개발 그러한 회사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만드는 그런 올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이 건설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또 이 국토부, 국방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후적지 개발 문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이런 이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덕도 공항 문제로 지금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 가덕도 공항 이슈가 이 신공항 건설 추진에 장애가 될 거라는 우려들이 굉장히 큰데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김태일 위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 결정은 명백히 정치적 의도와 맥락을 가진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국가의 신뢰성과 관련된 국가의 정책 일관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 지역의 이해 관계를 지키는 일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에서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는 것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또 지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의 정치적 리더들이 좀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모두가 다 이제 그런 논의에 편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 지도자들은 좀 단호할 땐 단호하고 맺고 끊는 걸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아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치적 노력과 함께 방금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정해진 일정을 빨리빨리 좀 진행시키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노력,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부에서 정말로 공항을 만들면서 이것이 필요한 어떤 수요를 제대로 발굴해내느냐, 또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지금 이 공항 결정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과제들을 빨리빨리 헤쳐나가는 것이 중요한 또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위원장님도 사실 그 역할을 많이 하셨던 대구시 신청사 이전의 문제인데요. 대구시 신청사 이전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했다고 또 모범적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행정통합으로 인해서 대구시 신청사 이전 계획이 조금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굉장히 큰데요. 시장님, 신청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통합하고 우리 신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통합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통합이 되면은 사실은 대구 경북 면적이 지금 경기도보다도 훨씬 더 큰 면적이 됩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1청사, 의정부의 2청사, 2개 청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더라도 대구청사와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 경북청사 이 두 개가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이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효율적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통합과 우리 대구 신청사는 정말 관계없이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오히려 더 랜드마크로 만들 거고요. 그걸 위한 우리가 절차를 원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이 중앙심사를 투융자 심사를 제시를 했다가 조금 철회를 했습니다. 그 철회를 한 것도 전체 면적을 지금 신청사 면적으로 해서 타당성 심사를 올려놓으면은
이 부지 자체를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청사와 청사 주변을 연계해서 잘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제 곧 다시 이 중앙정부의 심사를 다시 올리게 될 텐데, 그때는 청사 전체 면적을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는 청사대로 랜드마크로 건립을 하고, 그리고 청사와 주변 지역도 정말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도 하고 또 대구 시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대구에 진짜 그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거다 이런 기대가 큰데요. 지금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크게 보면은 서대구 역세권 개발은 서대구 역사는 이제 올 하반기면은 개통을 해서 이제 KTX와 SRT가 동대구뿐만 아니라 서대구에서 또 서는 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인근에 있는 하수처리장, 염색산단 하수처리장 2개를 포함해서 4개를 완전히 전부 지하화하면서 그 위는 한 10만 제곱미터의 공원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역세권, 이 서대구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 개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역세권에 있는 이 한전 변전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복합 환승센터와 그리고 역세권에 맞는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시설들을 유치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구시가 정말 한 700~800억을 들여서 광장 부분들을 조성을 합니다. 광장은 이미 예산 편성이 다 돼서 올 한 해는 이제 매입 절차를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절차들이 지금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년, 15년 계획으로 완성이 되겠지만은 우선 이 대구시와 그리고 민간 투자회사가 할 수 있는 1단계 부분들은 빨리 속도를 내어서 서대구 역세권이 개발됨으로써 대구가 동대구 축과 서대구 축의 균형 발전도 이루고 또 서대구는 앞으로 공항철도도 연결되고 또 산업선 철도도 연결되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연결되는 고속철도 연결되는 아마 다양한 철도 시설의 집결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시대를 내다보면서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부분들을 또 원래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 서대구 역세권 이 대개발 계획이 진짜 어마어마하고 굉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고요. 이에 따라서 이 주변의 그 땅값 또 아파트값도 막 들썩이고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 가지고 있는 기대 효과 또 우려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 서대구 개발 문제는 그냥 공간 혁신 정도가 아니라 공간 대개조의 그 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이제 미래도시, 산업도시에서 미래도시로 나가기 위한 어떤 공간 전략을 서대구 개발을 계기로 해서 전면화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공항이 빠져나간 자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서쪽 편의 달성군 지역의 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등등과 맞물려서 대구를 미래도시로 만들어내는 공간 대개조 작업이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럴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공공용지를 아주 가능한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 지역에 쓰임새 있는 공적 그 프로젝트들이 앞으로 계속 생겨날 터인데, 땅값만 올려놓고 나중에 가서 허드급지급 이제 찾게 되면은 그 실현성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가능하면 많이 욕심을 내서라도 확보를 해 놓는 작업이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어떤 바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 서대구 역세권 개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전에 이 도시철도 엑스코선 예타가 통과되면서 대구 이 동쪽
이 남북으로 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또 많은 이 지역 경제에 대한 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광역철도, 대구 산업철도, 이 다양한 이제 교통 인프라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텐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엑스코스는 사실은 10여 년 전부터 정말 도시철도의 사각지대가 동구 이런 또 북구 우리 엑스코 유통단지 쪽이 사실은 이 사각지대였는데요. 작년 마지막입니다. 12월 29일 날 이 예타를 통과해서 이제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비를 한 70% 정도 받아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부터 이것도 기본 계획, 그다음 실시 설계, 그다음 공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노선을 보면은 수성 구민운동장역에서 우리 범어 사거리, MBC 사거리, 동대구역, 그리고 파티마 병원, 그리고 대구공고, 경북대학교, 도청후적지, 엑스코, 그다음에 유통단지 이렇게 영경지구 이렇게 가는 노선입니다. 그리고 이 노선상에는 우리가 동대구 벤처밸리도 있고 이번에 경북대학교와 그리고 도청후적지, 삼성창조경제 캠퍼스 이 세 곳이 도심 융합지구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엑스코에는 우리 마이스 산업의 또 중심입니다. 이곳을 도시철도로 연결하기 때문에 교통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구 산업의 축을 이렇게 일으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종착역은 지금 바로 우리 K2 공공항이 이전되는데 바로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K2 공공항 후적지를 개발하는데도 이 노선은 굉장히 유용한 노선이 될 거다 해서 정말 시장으로서 저도 이 예타 통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걸었고 또 좀 더 흥분된 마음으로 앞으로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21년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와 관해서 빠질 수 없는 논의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론입니다. 2021년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태일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 논의의 그 경과 또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 지역이 초광역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기존의 광역 단위로서는 미래 비전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기존 광역 단위를 넘어서는 어떤 그 비전을 설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각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울경, 광주, 전남, 충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이 그런 점에서 그러한 흐름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 그 결정을 역시 시도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한 시장과 도지사의 어떤 그 판단,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신청사 이전 공론화, 또 공항과 관련된 통합공항 공론화, 이런 두 차례의 성공적 실험을 바탕으로 이 과정을 공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적 역량이 또 한 단계 성큼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함께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이 공론화위원회가 지금 본격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이 계획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이 공론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대구 경북이 통합해야 된다는 당위론이라든지 또 이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과 도지사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도 앞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행정통합을 이루어져야 된다. 단순히 이거는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것이 돈과 사람과 기술과 이게 전부 수도권으로 가서 수도권은 계속 비대해지고 지방은 지금 계속 좀
피폐해지는 이것을 끊고 균형 발전과 분권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17개 시도로 나뉘어진 행정 단위의 자치 분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이렇게 가서는 세계 도시들과 경쟁도 어렵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생존 전략, 번영 전략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하는 주체는 시도민들입니다. 시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아무리 시도지사가 옳고 그렇게 가야 된다 하더라도 시도민들이 공감대와 동의를 해주지 않으신다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 김태일 위원장님께서 공론화위원장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중요한 문제, 신청사 문제, 공항 문제를 풀어오셨던 그 놀라운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저는 잘 해결해 주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결정에 우리 시장과 도지사는 따르겠다, 이런 각오로 우리 공론화위원회를 뒷받침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대구시 신청사라든지 또 통합 신공항, 서대구 역사권의 개발, 그리고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2021년에는 무사히 잘 추진돼야 될 텐데요. 2021년 앞으로 어떻게 이 대구 시민들과 함께 나가실 것인지 권영진 시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는 우린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기치 않게 대구의 모든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멈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해는 다시 뛰는 대구입니다. 정말 이 다시 뛰는 대구는 시장이나 몇몇 사람이 혼자 뛰는 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 대구, 또 나아가서는 경북의 혁신 역량을 모아야 됩니다. 이 혁신 역량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또 이 어려움도 겪어나가는, 그래서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다시 중심에 우뚝 서는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그러한 출발의 원년이다, 이런 각오로 금년 한 해 저와 1만여 대구 공직자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 뛰겠습니다. 우리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또 경북까지 포함한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께서 늘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혁신하고 창조했던 그 DNA를 올해 한번 유감없이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시도민들께 새해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라는 새해 인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태일 위원장님께서도 이 새로운 해에 대한 이 각오, 또 대구시에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가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렇게 흘렀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 문화, 복지, 환경, 이런 요소들이거든요. 뭐냐면 사람이 살기에 편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2021년에도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지난해 구미를 떠나면서 우리에게 남겼던 말이 가슴을 쟁쟁 울립니다. 사람이다,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와서 살기에 좋은 개방적인 도시, 또 다양한 가치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차별받지 않고 어우러져 살 수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생태 환경이 보장된 그런 쾌적한 도시,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는 그러한 도시, 이런 도시를 만드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달려왔던 지난 2020년, 2021년은 모두의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대구시의 야심찬 계획과 정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